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비하인드 스토리 코너를 진행할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이 순서는 근현대사 10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역사 적폐의 현장을 찾아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적폐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순서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김구 하면 떠오르는 여러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바로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응징하신 우리 박희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희서 선생님이 많은 분들이 모이실 텐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96년 10월에 네, 안두희는 백범을 암살한 암살범이죠. 우리 민족의 천추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두희를 응징하신 그 분이십니다. 96년 10월인데요. 박희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오늘 녹음 한 날이 목요일인데 선생님 직업에 큰 타격을 무릅쓰고 여기 스튜디오에 오셨다면서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전에 이제 버스 하다가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쭉 한 15년 됐네요. 15년. 네. 96년 의거 당시에는 버스를 하셨죠. 그렇죠. 부천에서. 소신역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택시 기사신데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쉬세요? 요즘요? 예. 택시 하시면서는. 네, 요즘은 수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네. 수요일 일요일이면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교회 많이 가던데 종교 갖고 계신가요? 예. 천주교, 가톨릭 천주교. 네. 가톨릭 신자시군요. 예. 세례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 네. 시몬. 네. 멋있지 않습니까? 시몬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성인 시몬은?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시니까 네네.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몬이. 네. 그거가 마치 시몬과 예수님의 관계가 박혜서 선생님하고 백범 김구의 관계처럼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성당에 다니면서 제일 영향을 준 사람들이 정의 구현 사재단.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있고. 우리 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신 함세훈 신부님이 거기 만든 창립자이시기도 하고. 함세훈 신부님이 아주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때도. 그래서 이런 천주교라는 데 신앙을 굉장히 아주 제가 살아가는데 아주 정신적으로 큰 깨우침을 준 종교라서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사건이랄까 의거를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 1996년 10월 23일. 근데 요일은 어떻게 됐나요? 요일은 기억이 안 나세요? 몰라요. 그때 버스 기사셨잖아요. 버스 출근 안 하시고. 아니 휴무입니까? 휴무? 아니죠. 말하자면 버스는요. 격일 근무였어요. 격일 근무니까. 그러니까 어제 막차 타고 막차가 늦게 끝나면 오늘은 쉬고. 오늘은 쉬고. 그러니까 의거 당일 날에는 쉬신 날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시쯤에 끝났는데 밤 12시에 끝나고 새벽 3시쯤에 일나가지고 택시 타고 인천에 현장으로. 현장 왔으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은 23일 오전 10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 신흥동, 중구 신흥동. 부둣가더라고요. 가까운. 인천 신흥동이 월미도 가까운. 그렇게 멀리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댁은 부천이니까 부천에서 이제 인천 신흥동까지 택시로 이동하셔서 그 집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미리 답사를 했어요. 답사했고 안두희와 안두희 부인 둘만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있어요. 그 문은 어떻게 여셨어요?
정보에 의해서 네네. 이제 그 안도희 부인이 네. 아침이면 일찍 그 테니스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네네네. 그래서 일찍 가게 됐죠. 네. 근데 그날 따라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군요. 안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집에서 안 나오고. 예. 주모경을 내고 묵지반지를 끼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한 그때가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된지도 모르겠는데 네. 뭐 신문 배달도 왔다 가고 우유 배달도 왔다 가고 다 그랬는데 안 나오는데 네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지루하게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네. 안도희 부인이 그때 이제 슈퍼마켓에 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걸 갖다가 그냥 문을 밀치고 네, 그래서 들어가셔서 예. 의결을 네.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 됐죠. 뭐 자세한 뭐 스토리나 자세한 디테일한 뭐 상황 묘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뭐 자세한 상황 묘사 안 할 텐데 예. 그 사건 직후에 예. 바로 이제 인근 천주교 성당을 찾아가셨죠. 아니죠. 예. 다 안도희를 말하자면 그 처단을 하고 네네. 지하철 제물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네. 부천에 와가지고 예. 제가 다니던 성당. 성당에서 신부님을 찾았더니 신부님 테니스 운동 가고 그래가지고 또 딴 성당에 심곡 성당 본당에 가가지고 네네. 그 이준희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네네네. 고해성사를 하고 예. 또 연락을 해서 이제 중부경찰서에 자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네네네. 어떤 마음이 하여튼 울면서 네. 막 하여튼 울면서 그때 고해성사를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러고 이런 일을 하고 예. 지금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네.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예.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눈물로 네.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뭐 정의로운 민족 감정에서 하셨지만 네. 또 인간적인 고뇌가 왜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고해성 하실 때 네.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96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네. 그 1년 전에 네.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진상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네. 그렇지만 대단히 실망스러운 진상 보고서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진상 보고서 그 당시에 뭐 원래 95년이라고 하는 시점 자체가 뭐 지금처럼 민주화되어 있는 네. 그런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진상 규명은 역사가들이 할 일이다. 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네. 스스로 이제 한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네.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백범 암살 진상규명에 대해서 기대했으나 그것이 이제 어그러지고 네. 그 1년 후에 이제 바로 선생님께서 네. 이걸 하셨기 때문에 비단 이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이 시스템에서는 이 시대에는 정말 백범 암살의 진상 규명을 못 밝히는 건가? 네. 그런 좀 절망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께도 아마 작용했을 거로 저는 이제 예. 추측을 하는데 예. 선생님에 앞서서 박 교수님에 앞서서 이 백범 암살 진상 규명을 활동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잊지 말아야 될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권중희 선생과 곽태영 선생. 예. 뭐 그 두 분 다 이제 선생님도 이제 교류도 하셨고, 그렇죠. 저도 이제 소시적에 이 두 분 다 이제 모시기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참 멋진 분들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 두 분, 곽태영, 권중희 두 분은 좀 제가 청취자께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네네네. 이 두 분 다 공교롭게 동갑이에요. 36년생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그 곽태현 선생님은 또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이고 권중희 선생은 고향이 또 경북 안동이에요. 그것도 좀 재밌죠. 한 분은 전북 분이고 한 분은 경북 분이고 두 분 다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어떤 백범 일지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백범 선생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집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곽태현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이미 또 4월 혁명 당시에 활동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국학대학이라고 지금 이제 고려대학하고 합병했는데 국학대학 내에서 곽태현 선생님 아주 그 민족통일학생연맹 의장입니다. 학생 때부터 이미 핵심 운동권이에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생생히 들었는데 65년도에
일단은 이제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렇게 박정희 정권 취하했지만 네. 어쨌거나 65년도에 이 안두희를 잡아야 되겠다. 네. 안두희를 잡아서 진상을 좀 밝혀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곽태원 선생님이 안두희를 잡으러 네. 강원도로 가신 거예요. 양구를. 네. 갔더니 그때 안두희의 직업이 군납 두부공장 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구라는 것이 지금도 이제 군사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뭐 군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도시인데 거기에 두부공장이면 100% 군납이니까 돈 잘 벌거든요. 그럼. 예. 근데 이제 신분을 숨기고 이제 있었던 거지 안두희는. 예. 그래서 이제 안두희를 처단하려고 그 두부공장 앞에서 예. 격투를 벌이셨는데 예. 근데 안두희보다 나이도 어리시고 그런데 곽태원 선생님이 제압을 발을 못 하셨더라고요. 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아침에 뚝딱뚝딱 하니까 두부공장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예. 거꾸로 곽태원 선생님을 예. 패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곽태원 선생님이 당연히. 수세에 몰렸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져서 예. 아 안두희가 살아있구나. 예. 그리고 여전히 백범 암살의 진상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구나라고 해서 이런 여론들이 많이 일었고 예. 이제 곽태원 선생님 되게 이제 일약 스타가 본인 말로는 네, 맞아요. 전국적인 스타가 됐다고 되게 예. 자랑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권중희 선생님은 이제 박혜선 선생님처럼 직접 찾아가서 예. 안두희 직접 찾아가서 네. 뭐 좀 말 안 들으니까 폐기도 하고 예. 하면서 녹음을 예.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습니다. 예. 녹음을 많이 했다고 예예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권준희 선생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시효가 없다. 예. 이 책을 또 우리 옆에 계신 박혜선 선생님이 예. 감명 깊게 읽고 예. 이 곽태영 권중희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예. 또 결심을 하셨다고 예. 하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저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 책 읽고? 두 분들을 갖다가 저는 직접 대화도 많이 하고 네네. 만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그 곽태영 선생님이 의거를 하셨다는 그 양구 네네. 거기까지도 가봤습니다. 아, 가보셨어요? 네, 그러군요. 군납 공장? 예. 지금도 공장인가요? 없지요. 없어졌습니까? 없는데, 돌로 그 자리를 비석을 돌로 예. 그 안두희 응징이라고 해가지고 아. 곽태영 선생님이 돌까지로 새긴 비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몰랐네요. 네. 다음에 제 네. 양구 가면 꼭 한번 들러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건 모르는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러죠. 네네네. 근데 하여튼 그 곽태영 선생님, 권중희 선생님으로 해서 네네. 그 백범 선생님의 죽음이 네네. 그 억울한 죽음이 정말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가 여전히 미제 사건이구나 라고 알려졌죠. 예.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네. 그 사람이 그 권력에 아주 빌붙어 가지고 그렇게 편히 먹고 살고 하는데 저걸 응징 정도로 해서는 되겠느냐. 네. 이미 그 사람이 자백을 하기로 했으면 네.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걸 국회에서 뭐 진상조사위원을 꾸려가지고 진상조사한다는 것도 변명으로 일관했거든요. 그때 그랬죠. 안돼가. 했던 말도 다시 부정하고. 그러면요. 그래서 맞아요. 했던 말도 이승만 대통령을 그 일주일 전에 선생님 암살하기 일주일 전에 그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아련이라고 하는데 아련은 그 왕이나 이런 사람한테 아련은 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한테 아련을 했다는 건 그건 뭐 그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그 충성심이 걔네들을 그 뒤를 보장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뒤 배경이 그렇게 큰 배경이 있는데 그걸 믿고 한 행동이 저렇게 그 응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건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다시는 이 후세들한테 귀감이 되고 그러지. 자연사하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그 가볍게 내가 뒤에는 진짜 내가 무슨 뭐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잃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응징을 진짜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걸 이걸 꼭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기가 있었습니다. 그 96년 의거 당시에 몇몇 이제 연구자, 역사학자들은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긴 했어요. 좀 더 좀 안두희를 좀 그 살려놓고 좀 진실을 좀 밝힐 걸
했지만 또 반론은 또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냐면 이미 이제 선생님도 얘기하시지만 그 이미 혼자 네. 안두희 혼자는 네. 거동을 못하고 네. 예 거동을 못하고 거의 이제 식물인간처럼 네. 누워 있기도 하고 대화도 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안될 정도. 그다음에 정신도 네. 온전치 않은 이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미 거의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네. 거지 선생님도 보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증언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안두희에게 더 이상의 진술과 자백을 예. 받기는 난망한 상황이었다. 맞습니다. 또 이런 좀 반론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박 선생님께서는 그 자연 생명, 네. 자연사 하는 것보다는 네. 그것이 하루든지 네. 1초든지 자연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네. 역사적 심판이 예. 인 것이 아니겠는가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에서 하셨다라고 예, 예. 제가 어디 기사나 어디 본 적이 있어요. 예. 예. 20년 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안두희의 그 뒷배경을 저희가 좀 약간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역시 이제 95년도에 국회에서 진상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암살의 배우라고 해가지고 예. 이런 이제 언급이 돼 있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짧게. 그 안두희는 특무대로 이송되어서 그러니까 그 백범 선생 암살한 다음에 네. 특무대로 이송되어서 특급 대우를 받게 되는데 네. 이에 개입한 사람은 총참모장 최병덕과 네. 특무대의 김창룡이었다. 예. 예, 안두희는 그의 회고에서 사건 전에 김창룡을 만난 적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의 사전 개입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 이제 김창룡 네. 예, 사전 배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당시 보고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김창룡이 사건의 뒤처리에 네. 누구보다 직접 개입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김창룡은 암살 이후에 뒤처리는 했다라는 네. 것이죠. 네. 결국 군부에서는 장은산이 사전에 직접 명령 지휘하였고 김창룡은 사건 뒤처리에 예. 적극 개입하였다. 그 이외에 전봉덕, 김창룡, 최병덕, 원영덕, 김병삼 등은 외곽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95년 전에 네. 벌써 30년 가까이 네. 전에 이미 결과인데 네. 이거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백범의 암살이.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박혜 선생님 모시기 전에 네. 제주 4.3 예. 민중항쟁 관련해서 네.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예. 거기서도 이야기가 미군의 책임, 예. 미군정의 책임, 결국 이제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을 묻고 그 문서가 좀 발견이 돼야 네. 진상이 온전한 거 아닌가 하는데 여러 연구자들 근데 그 이야기도 역시 미군의 네. 책임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안두희가 예. CIA가 네네네. 있고 CIC가 있는데 예. 그 정보 요원이었다는 걸 그건 밝혀진 거 사실 아닌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군의 첩보 부대와 네. 연관이 있다.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미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연구 네. 과제가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잠깐 이제 숨을 좀 돌리면서 예. 그 선생님이 벌써 의과하신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네. 아이들도 많이 컸을 거고 예. 그 의거 당시에 큰 따님이 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네, 고등학교. 벌써 이제 나이가 꽤 됐겠습니다. 이제 예, 예. 26년 전이니까 예. 따님은 예. 뭐하고 지내십니까? 예. 예. 그때 당시에 고3. 3에서 네, 수능 시험이 네. 한 20일 남겨놓고 그렇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 딸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충격이 그때는 네. 컸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다가 남자친구 남자친구 예. 만나서 결혼을 결혼하고 잘 됐네요 오히려. 네. 아버지 덕에 예. 그 대학을 가게 되고 예, 아들 그래서 딸 남편도 낳고. 만났으니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잘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뭐 하십니까? 네, 사위는 군인이었는데 사위가 군인이에요? 예, 군인으로 지금 직업 군인이에요? 네, 직업 군인으로 아 근무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계급이 높습니까?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 네. 예. 그래도 꽤 그 사병들이 보기엔 하늘 같은 계급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니요 별로 네. 예. 제가 청취자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직 육군 소령이시랍니다. 야. 소령이면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예. 이등병 입장에서는 네. 중사 하사도 높은데 근데 소령은 얼굴 볼 수도 근데 없어요. 저희 집에 오면 예. 뭐 군인 같지를 않아요. 절대 군대 이 요즘 허지도 않고. 문민 시대니까요. 그럴까요? 예. 예. 그렇고 이제 그때 아드님은 또 이제 예. 아드님하고 제가 본 기억이 2000년도에 예. 그때 한참 박정희 기념관 만든다고 해서 예. 저희가 이제 박정희 기념관 만들면 안 된다. 예.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많이 했는데 예. 그때 이제 박 선생님하고 아드님이 같이 와서 1인 시위 했어요. 예. 그때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얼마나 30대가 됐겠네요. 예. 예. 직장 다니게 예, 직장 있습니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고3 딸과 예.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예. 우리 아빠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당시엔 충격을 받았겠지만 예. 지금은 잘 이제 이해하고 있고 예. 우리 사위도 예. 그 장인의 예. 그 행동에 대해서 또 잘 이해하고 예.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하고도 예. 가정이 예. 파탄나는 일이 예. 많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이렇게 예. 이해해 준다는 것은 뭐 예. 대단히 좀 행복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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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제 아까 제가 안두희 얘기하면서 또 김창룡이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예. 김창룡은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매년 김창룡 묘지가 있는 네. 대전 국립묘지 가서 예. 김창룡 묘 이장하라. 이런 얘기를 저도 예. 오늘 같이 가가지고 예. 그 그냥 비석을 갖다가 그냥 예. 넘겨버리려고 예. 그러기도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제 박 선생님은 예. 더 이상 정광 선생님 안 됩니다. 이제 예. 그걸로 족하고요. 예. 예. 그건 저희들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김창룡의 부인이 있거든요. 도상원 씨라고. 지금까지도 살았습니다. 아마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랑 옛날에 그 소송까지 했어요. 예. 저희가 김창룡묘 가서 이제 김창룡 이장을 하니까 예.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으로 저희한테 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도상원 씨가 예. 한 말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읽어드리려고 우리 박 선생님 화 좀 나시라고 예. 예. 뭐라고 했냐면 예. 그 나의 남편 김창룡은 애국자다.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김창룡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면 우리 집과 맺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남편 묘를 예.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고 하느냐? 예. 그 도상원 씨가 예. 그런 식으로 저희에게 예.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 기록을 저희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그 백범 김구 선생 예. 서거 70주년인데 서거 70주년 행사를 거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백범 암살의 진상 규명을 저희 후세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예. 그 백범 선생의 뜻을 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그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은 또 백범 선생 묘소가 있는 예. 효창공원을 예.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 이름이 있죠. 예. 단체 이름이. 예. 저희 그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효사모. 효사모. 예. 네. 그래서 다달이 네. 우리 회원들 만나서 네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들, 어떤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효사모에서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백범 선생님의 그 암살 네네. 이걸 밝혀내는 건 뭐 요원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왕에 그 백범 선생님의 돌아가신 그 효창원이 네네. 그 효창원이 정신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지금까지 탄압받아 왔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창원이 많이 훼손돼 있었죠. 훼손돼 예, 있고 예, 예. 저번에도 저 갔다 왔습니다만은 선생님 묘소 앞에다가 우리 김영삼 동지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선생님 묘소 앞에다가 쇠말뚝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효창 운동장이. 네, 예. 이승만이 만들었죠. 이승만이가 만든 네, 거죠. 네, 네. 근데 그야말로 선생님의 정신을 네. 거기에는 그 의열사에 뭐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사무사가 있고 그 가묘로 허묘로 안중근 의사 네, 네. 묘소도 있고 오른쪽에는 임정요인들 네, 네. 묘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백범 선생님이 이 해방 공간에 오셔가지고 거기를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되신 분들을 다 거기다 모시려고 한 거거든요. 네, 독립선열 예. 전용 묘지를 만들려고 하셨죠. 예, 예.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네. 이승만 정권에서 선생님을 암살했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정신을 갖다가 네네. 완전 그냥 그 물리적으로 네네. 그냥 그 탄압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네네. 그 운동장을 가서 보니까요. 그 효창원이라는 지금도 효창공원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네. 그 정말 몰상식한 얘기입니다. 효창공원이 아니고 효창원으로 불러야 네, 됩니다. 네, 네. 그걸 이름을 찾아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 운동장이 그냥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효창원은. 남들은 다 효창 운동장에 있는 곳을 거의 생각하죠, 거기를. 예, 근데 그 묘지는 효창 못 보고. 운동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백범 김구 선생님들 선열들 정신 알 수가 아무것도 없죠. 모릅니다. 예, 예, 예.
거기 묘소가 있는 것조차 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효사모는 오랫동안 예. 벌써 10년 넘게 그죠? 예. 10년 넘게 그 효창원에 대한 복원, 성역화 성역화. 이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운동장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거나 예, 그래가지고 복원하는 것으로, 예. 거기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국립묘지가 네. 국립현충원으로 승격이 돼야 되겠죠? 승격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예.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네, 오고 네,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10여 년 넘게 노력하신 보람이 예. 곧 그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래요? 현 예. 정부에서 예. 현 정부에서 효창공원 성역화 예. 추진하려고 하는 상당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뭐 당장 언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주요한 국정 과제로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네네. 거기에 좀 예. 아이디어와 예.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효삼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 안두이를 응징하실 때 사용하신 예. 그 몽둥이 예. 일명 정의봉인데요. 정의봉. 예, 정의봉은 어떤 나무의 재질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정의봉을? 정의봉은요. 예, 그건 이제 그 권증희 선생님이 네. 어떤 딴 걸 갖다가 박달나무가 재질이 좋다는 걸 네네, 그걸 가지고 와서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 생명이 네. 끊어질 정도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위력은 아니다? 네, 위력이 네. 아니서 제가 그건 이제 그릇 같은 거 파는 가게 가가지고 네, 네. 그거 보통 홍두깨라고 아, 해요. 홍두깨. 예.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아, 그거군요. 그걸로 예. 해서 거기에 이제 정의봉이라고 때 실제 쓰신 거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정의, 네, 도덕, 네, 통일 이런 글귀를 네, 3개 그렇죠. 넣으셔서 네. 이제 직접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수감 생활 하시고 나오셨는데 예, 그때는 이미 뭐 그 물품은 압수 당하셨을 거고. 네. 그 근데 석방된 다음에 다시 돌려주던가요? 석방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뭐 이제 대통령 특사로 나왔으니까요. 네네. 그때 DJ 대통령 때. 네, 대통령 때 제가 특사로 나올 때 작가 황석영, 네. 그 황석영 선생님도 저하고 같은 날 그때 석방이 됐습니다. 아. 근데 석방 동기군요. 석방입니다. 네. 근데 그때 나올 때 음. 신발, 정의봉 그런 게 다 압수했던 게 다시 다 돌려주던가요? 돌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 98년에 특사로 나오셨을 때. 예. 그럼 지금 그거는 간직하고 계신가요? 예. 되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뭐 연구소에 기증하신다는 그런 뜻도 있으신 거죠? 예, 기증한다면 네, 공식적인 기록이니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식민역사박물관 이제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 주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저희가 정의봉을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엔 진짜 안두이 그 피가 혈흔이 남아 있겠네요.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안 보여줘야 되겠네. 아이들이 겁나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지 하여튼 오늘 그 생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코너에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뭐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분들에게도 좋고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요즘은 엊그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제주 4.3 4.3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정말 그때 제가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됐듯이 제가 그때 태어난 해인데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의 그 제주 그 4.3을 얘기하는데 그때의 그 우리나라가 그 정치 상황이라든가 분단이 앞서서 그 4.3 사건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게 무고하니 그렇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49년에 그렇게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4.3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9년 6월에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 이 분단 상황이라는 건 절대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분단이 되고 민족 같은 민족을 갖다가 그 짐승같이 그렇게 죽이고 아무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그랬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옛날에 그 뼈저린 그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거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걸 생생하니 그런 걸 들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지금 이번에 아주 우리나라가 크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게 통일도 앞으로 좀 많이 좀 당겨졌으면 하고 지금은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촛불 혁명이 성공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아주 평화적으로 정말 화목하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사는 세상이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래도 오늘 저야 뭐 선생님 자주 뵈니까 예. 뭐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예. 아주 반갑고 예. 평소에 이제 듣고 싶은 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예. 그 안두잉 응징 22년이 되어 있고 예. 내년에는 이제 백범 선생님 서거 70년을 앞둔 예. 69년입니다. 예. 내년 70년이 되면 예. 그 백범에 대한 암살 예. 진상규명 운동이 다시 한번 예. 활발하게 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예.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정의봉에 쓰셨던 그 글귀 정의, 예. 도덕, 통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예. 단순한 개인에 대한 복수나 응징을 넘어서서 예. 그 뜻이 바로 정의로운 예. 그다음에 도덕, 예. 통일을 지향한다는 그 정신으로 예. 그 의거를 하셨다고 저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 오늘 코너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